자, 이제 우리 3페이지 직류기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직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 첫 번째 전기 기초 이론 되어 있죠? 전기 기초 이론. 자, 이 기초 이론은 우리가 알아야 기기에서 수월하다 해서 제가 기초를 넣어놨습니다. 기초.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한번 듣고 가자고요. 가볍게. 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뭐예요? 발전기하고 전동기를 잘 해놓으시면 된다 그랬죠. 자, 발전기가 뭐예요? 발전기. 발전기. 자, 전기를 어떻게 발생시키는 기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발전기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기기, 그러니까 전기 만들어내는 게 발전기고요. 자, 전동기는요. 전동기는 전기를 넣어서 맞아요. 동력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동력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그럼 동력이라는 건 뭐예요? 회전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전동기다 보시면 됩니다. 발전기, 전동기 개념 잡으세요. 이제 앞으로 발전기 하면 우리가 여러분이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풍력 발전 떠올리시면 돼요. 풍력 발전. 그 다음에 전동기 하면 여러분께서 그냥 선풍기 떠올리시면 됩니다. 선풍기. 그냥 이것만 있다가 아니라 그냥 원리적으로 쉽다 이게 접근하기가. 자, 그러면 제가 발전기 했을 때 풍력 발전을 떠올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 기기잖아요. 발전기도 기기, 전동기도 기기죠. 그럼 어떤 기기든 뭐하고 뭐가 있어요? 입력과 출력이 있어요. 입력과 출력. 그러면 지금 발전기입니다. 풍력 발전. 그럼 발전기의 입력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입력. 입력은 자, 지금 이게 풍차가 있어요. 풍차. 풍력 발전. 그럼 여기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건데 결국 전기가 만들어지려면 바람이 이 날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회전시켜줘야겠죠? 그러니까 발전기의 입력은 어떤 에너지예요? 회전 에너지가 들어가 줘야 돼요. 발전기. 그러면 풍력 발전에서 뭐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 전기 만들어서 막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력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출력은 전기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전기다 보시면 돼요. 발전기.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테마에서 뭘 할 거냐면 직류기에서 직류 발전기를 할 거예요. 발전기. 그럼 발전기 뭐라겠어요? 전기를 발생시키는 기기예요. 회전 에너지 넣어서 전기 만들어내겠다 그겁니다. 그런데 직류 발전기는 그 전기가 직류 만들겠다는 거예요? 교류 만들겠다는 거예요? 직류 만들어내겠다. 이게 직류 발전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첫 번째 테마에서 첫 번째 내용으로 직류 발전기 하겠습니다. 직류 발전기. 다시 한번 발전기라는 건 전기를 발생시키는 기기인데 입력에 반드시 회전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출력에서 전기 에너지가 나올 텐데 직류 발전기라는 건 그 전기를 직류로 만들 거다. 직류. 자, 이게 직류 발전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동기. 전동기는 여러분이 그냥 쉽게 선풍기 떠올리시면 됩니다. 선풍기. 자, 그러면 선풍기를 우리가 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켜려면 우리 여기 선이 있죠? 이렇게 220V 선 있죠? 자, 이게 전기의 전기. 전기를 꽂아야 되겠죠? 꽂으면 선풍기 날개가 어떻게 돼요? 돌아가죠? 이렇게. 자, 전동기는 전기를 넣어서 회전 에너지를 만드는 게 전동기다. 그러면 전동기도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을 거예요. 출력. 자, 입력은 뭐예요? 입력은 전기 에너지예요. 출력은요? 회전 에너지. 간단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뭐 크로스예요, 크로스. 이렇게. 입력과 출력만 다르다. 발전기하고 전동기하고 입력과 출력만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테마에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첫 번째 테마에서 직류 전동기 하겠죠? 직류 전동기. 자, 그럼 전동기는 전기를 넣어서 회전 에너지를 만드는 게 전동기예요. 그러면 전기 넣어야 되는데 어떤 전기 넣겠다는 거예요? 직류 넣겠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렇게. 자, 이게 첫 번째 테마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를 여러분이 개념을 딱 잡고 가야 돼요. 첫 번째 직류 발전기, 직류 전동기에서 개념을 딱 잡히면 두 번째 뭐 동기 전동기, 동기 발전기, 뭐 유도 전동기 뭐 문제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를 좀 잘 해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발전기의 대표는 그냥 풍력 발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동기 대표는 선풍이다.
얘네들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념, 그러니까 원리 잡기가 쉽다, 이론 잡기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발전기 중에 우리 회전 에너지가 입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회전 에너지가 안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우리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회전 안 시켜도 돼요. 태양광 발전은 그냥 지붕에다가 전지판만 올려놓으면 태양광이 들어가서 회전 없이 전기 만들어져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기계에서는 회전 에너지가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전기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론이 직류와 교류입니다. 직류, 교류. 우리가 여기서 직류,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부터는 교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직류가 뭔지 교류가 뭔지 회로를 하신 분들은 알고 계세요. 공부를 하시면 알고 계시는데 혹시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직류라는 건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전기 에너지의 크기와 극성이 변하지 않는 전기예요. 이렇게. 자, 얘는 우리가 뭐 생각하면 돼요? 건전지 생각하면 돼요. 건전지. 건전지. 자, 건전지 1.5V다. 그러면 이 전압의 크기가 1.5V. 여기가 1.5V. 이걸로 쭉 가는 거. 요게 직류라고 해요. 직류. 이렇게. 자, 반면에 교류는 뭐예요? 교류는 시간에 따라서 전기 에너지의 크기와 극성이 변화되는 전기입니다. 우리 여기 교류는 우리가 사용하는 220V 뭐 가정용 전기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시간, 요 T가 시간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크기도 변해요. 크기도 변하고 극성도 변하는 거. 요게 교류 파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220V는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크기도 변하고 극성도 변하는 이런 파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교류 여기 전기는 주파수가 얼마? 주파수가 60Hz라고 해. 헤르츠. 60Hz. 그럼 60Hz라는 건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요 하나 파형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사이클이라고 해요. 사이클. 요 사이클이 1초에 몇 개 나오는가? 1초에 60개 나오는 거 60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런 원리 알아야 돼요. 직류는 크기와 방향과 극성이 변하지 않는 거. 이게 직류. 그다음에 교류는 크기도 변하고 극성도 변하고 방향도 변하는 거. 이게 교류다 보시면 돼요. 제1장에서는 직류에 대해서 할 거고요. 제2장부터는 교류에 대해서 할 거예요. 교류. 다음 두 번째 자기현상. 이 자기현상은 한 별표 5개 정도 해놓고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자기현상. 자, 자기현상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런 단어들이 나올 거예요. 자속, 자기력선, 자기장 이런 단어들이 나올 겁니다. 자, 우리 기기가 어려운 게 뭐예요? 요거. 용어, 기호. 낯설어요. 용어도 낯설고 기호도 낯설어요. 이걸 빨리 친하게 해야 돼요. 친하게.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 자기현상인데 자기현상은 자석에서 나와요. 자석. 우리 자석 보면 자석 N극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선들 나오죠. 선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선도 나오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무슨 선? 자기력선. 자, 자기력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 자기력선 하나를 우리가 따질 필요 없죠. 우리가 이렇게 묶음으로 따질 거예요. 묶음으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자기력선의 묶음. 이거 뭐라고 그래요? 자속이라고. 자속. 그 다음에 요 자기력선이 나온다는 건 자기적인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기력선이 미치는 요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힘이 미치는 이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자속이나 자기력선이나 자기장은 의미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그런데 우리 기계에서는 얘네들을 어떻다? 얘네들을 그냥 다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같다. 뭐 자속이라고 물어보든 자기력선이라고 물어보든 자기장이라고 물어보든 그냥 이 느낌 가지고 하면 돼. 이 느낌.
자석에서 나오는 요 선들을 그냥 자속 자기력선 그냥 자기장이라고 부르자 이겁니다. 우리 뭐 전기 자기학에서는 이런 거 하나하나 따졌지만 우리 기계에서는 따질 필요 없습니다. 다 한 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자, 그러면 왜 얘가 중요하냐면 중요한 이유가 우리 뒤에 나올 건데 자, 우리 발전기에 관련된 법칙이 하나가 있어요. 또 전동기에 관련된 법칙이 있습니다. 무슨 법칙이냐면 자, 플레밍의 왼손 오른손 발전기 왼손 오른손 우발자발 우발자발 제가 지난 우리 저기 왼전 오발 왼전 오발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무슨 법칙? 전동기 법칙이고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 이론이라고 했죠. 이렇게. 그래서 발전기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전동기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에요. 뒤에 나올 거예요. 뒤에 나와요. 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하고 플레밍의 왼손 법칙인데 우리 기능사에서는 오른손 법칙이 나타내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기사에서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그냥 이론적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뭐냐면 가위바위보 하신 다음에 가운데 거랑만 딱 피면 이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에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고 엄지가 나타내는 게 뭔지, 검지 뭔지, 중지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자, 엄지, 검지, 중지. 자, 얘도 엄지, 검지, 중지. 자, 엄지가 뭐냐면 엄지. 저는 이렇게 외워요. 운, 자, 기 이렇게 외웁니다. 운, 자, 기. 자, 운은 도체 운동 방향이에요. 운동 방향. 도체를 운동시키는 방향이고 검지는 자기장, 중지는 기전력. 운, 자, 기. 운, 자, 기. 그 다음에 왼손 법칙. 왼손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위바위보 하신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 딱 피면 이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엄지, 검지, 중지 이게 뭔지 보시면 돼요. 자, 저는 이렇게 해봅니다. 힘, 자, 전. 힘, 자, 전. 이렇게. 그래서 여기 엄지는 힘, 전자력이고요. 검지는 똑같아요. 자기장. 그다음 중지는요. 여기 기전력인데 얘는 전류입니다. 그래서 힘, 자, 전, 운, 자, 기 이렇게 외워요. 제가 이걸 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께 요거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요거. 제가 서두에 우리 기계에서는 전동기랑 발전기만 잘하면 뭐 나머지 수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발전기 관련된 이론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고 전동기 관련된 이론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에요. 그런데 발전기에도 전동기에도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예요? 자기장. 자기장이 뭐라고요? 자기장이 자속, 자기력선, 자기장 얘네들 한 몸이라고 한 몸. 그러니까 우리 자석에서 나오는 여기 선들 있죠, 선들. 얘네들이 있어야 발전기로 전기 만들어지고 얘네들이 있어야 전동기로 회전 에너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반드시 있어야 여기 요거. 그러니까 자석이 반드시 있어야 발전기도 되고 전동기도 되더라 그겁니다. 이거. 그러면 어차피 발전기에도 얘가 들어있을 거고 전동기도 얘가 들어있을 거예요. 왜? 우리는 이게 필요하니까. 요 자속, 자기력선, 자기장이 필요하니까 얘네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전기 기계에서는 얘네들 써요 안 써요? 자석 써요 안 써요? 얘를 영구자석이라고 합니다. 영구자석. 근데 기계에서는 영구자석 거의 안 써요. 아주 소용량, 뭐 장난감 그런 데만 쓰지 우리 기계에서는 안 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이런 자기력선 힘들이 너무 약해요. 또 얘네들을 나오게 안 나오게 조정이 안 돼요. 그래서 영구자석 안 씁니다. 안 쓰면 어떻게 해요? 안 쓰면 우리 뭘 써요? 요걸 쓰면 되고 전자석. 자, 전자석이 뭐예요? 전기가 있을 때만
자석이 되는 거고 전기가 없으면 자석이 아니에요. 이걸 전자석이라고 하는데 요 전자석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자석. 그래서 한번 전자석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럽니다. 전자석. 자, 두 번째가 전류에 의한 자기현상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자기장이 필요해요. 근데 자석에서는 나오지 말라고 해도 자기장이 나와요. 근데 자석을 안 쓴다는 거예요. 자석 안 쓰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쓴다. 전류에 의한 자기력선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도선에 전류를 흘려주면 도선 주위에는 도선을 중심으로 하는 원형의 자기력선이 발생한다. 자, 전류가 지금 도선에 이렇게 흘러요. 자,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지금 그림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이 전류가 도선에 흐르면 이 전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원형의 자기장, 자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요걸 쓸 거예요. 요거. 앞에 자석에서는 나오지 말라고 해도 요거 나오는데 요걸 안 쓰고 전류를 흘렸을 때 나오는 요 자기장들을 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자, 볼게요. 자, 전류가 이렇게 밑으로 향했을 때는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반대로 전류를 이렇게 밑에서 위로 만들면 자기장은 반대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렇게. 자, 이렇게 자기력선의 방향은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럼 그거를 정의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 앙페르라는 사람이 앙페르. 자, 그거를 우리는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을 하는데요. 오른나사 법칙. 자, 전류가 이렇게 도체, 직선 도체에 흐른다. 아니면 전류가 이렇게 코일에 흐른다. 했을 때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전류가 이렇게 흘렀을 때 우리는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 오른나사 법칙을 하는데 자, 오른손에 엄지척 한번 해보세요. 엄지척. 자, 엄지척 하시면 직선 도체의 전류가 흐를 때는 엄지가 전류의 방향입니다. 엄지. 그 다음에 나머지 네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처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이렇게 흐르면 이 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그죠? 그런데 만약에 직선 도체에 전류가 흐르지 않고 코일에 흐른다. 코일에. 그러면 지금 그림처럼 코일에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 볼게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엄지가 전류의 방향이 되는 게 아니라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전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감싸지듯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럼 자기장은 어디로 나와요? 자기장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자, 원래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얘는 그냥 코일일 뿐이에요. 근데 전류가 흐르니까 자기장이 나왔죠. 그럼 자기장이 나왔다는 건 자석처럼 된 거예요. 그럼 자석처럼 됐다는 건 뭐가 있는 거예요? 자석처럼 됐다는 거는 극성이 있다는 거죠. 극성. 그럼 앞으로 극성은 어떻게 만들 거냐면 자기력선이 나오는 쪽을 우리는 N극이라고 할 거예요. 자기력선이 나오는 쪽을 N극. 그 다음에 들어가는 쪽을 S극이라고 할 겁니다. S극. 그래서 지금 여기 자석처럼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N극에서 나와서 S극. 그래서 나오는 쪽이 N극, 들어가는 쪽이 S극 이렇게 볼 겁니다. 자석이 아닌데 자기력선이 나와. 그럼 얘는 자석처럼 됐다. 그러면 극성을 가지고 있다. 자기력선이 나오는 쪽 N극, 들어가는 쪽 S극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찌됐건 우리는 자기장이 있어야 돼요. 자기력선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구자석을 써도 되지만 영구자석 안 쓸 거다. 전자석을 쓸 거다. 그러면 전자석을 어떻게 써요? 전류를 흘려줄 때 자속이 나온다. 그 자속을 이용해서 발전기도 만들 거고 전등기도 만들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가 전자유도 현상입니다. 자, 전자유도는 뭐냐면 자기를 이용해서 뭘 만들어요? 전기를 발생시킨다. 발생은 유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를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작용. 이거를 전자유도 현상 보시면 됩니다. 전자유도 현상. 자, 우리 이제 기기를 하다가 전자 유도 또는 유도 기전력 또는 유기 기전력. 자, 요런 단어들이 나온다.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전기를 만들어낸다. 전기가 발생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서 기전력 의미. 전자유도는 제가 설명드렸고 기전력이란 뭐예요? 기전력. 기전력. 전기를 기는요. 얘는 일으킬게요. 한자로 일으킬게. 그러니까 전기를 일으키는 힘이다 보시면 돼요. 전기를 일으키는 힘. 그러니까 전기가 만들어졌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도라는 건 기전력 만들어졌다. 유기라는 건 기전력 만들어졌다. 전자유도라는 건 그냥 전기 만들어졌다. 어찌됐건 다 전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전기가. 다 같은 말이라서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우리는 그냥 식 하나 쓰고 가자고. 식. 무조건 어떤 식? 여기 여러분들 뒤에 있습니다. 여기. 자, 이는 요거. 요식. 전자유도, 유도 기전력, 유기 기전력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요 딱 식 쓰면 돼요. 요 식. 이는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 마이너스 l dt분의 di 마이너스 m dt분의 di. 자, 요거는 기계에서는 요 식 안 물어봅니다. 시험 안 나와요. 근데 이론적으로 전기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면 자, 여기 dt분의 d는 요게 미분인데 요거는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에요. 변화율.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변화율. 자, 이건 뭐냐면 t가 시간이니까 어떤 시간? 아주 짧은 시간. dt. 짧은 시간 동안에 뭐가 변하면 우리 파이가 자속의 기호예요. 파이. 파이는 자속의 기호. 자속이 변화되면 뭐가 만들어져요? 기전력이 만들어져요. 기전력 기호 2. 자, 다시 한번. 이는 n dt분의 d파이. 자, 짧은 시간 동안에 자속이 변화하면 기전력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식. 자, 두 번째는 짧은 시간 동안에 뭐가 변화되면 맞아요. 전류가 변화가 되면 기전력이 만들어진다. 또 짧은 시간 동안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전류가 변화가 되면 기전력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우리 요 두 개씩은 요거 전체 요 식들은 앞에 우리 자기학 때 배웠어요. 그죠? 근데 기계에서는 요 식을 배우자는 게 아니라 전기가 만들어질 건데 어떻게 하면 전기가 만들어지냐면 자속을 변화시키면 돼요. 자속. 그 다음에 전류 변화시키면 돼요. 전류. 요걸 지금 알자는 거 요거. 요 식도 중요하지만 우리 다른 과목에서 중요하지만 우리 기계에서는 자속을 변화시켰더니 기전력이 만들어져요. 전류를 변화시켰더니 기전력이 만들어진다. 그럼 여기 N 뭐예요? N. N은 권수의 권수. 뭘 감고? 코일을 감고. 그러니까 코일을 몇 번 감았느냐. 코일을 감고 자속의 변화를 주면 기전력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여기 L은 뭐예요? L. L을 인덕턴스예요. 인덕턴스. 얘는 코일의 성질이에요. 코일. 그러니까 얘는 상호 인덕턴스고요. 인덕턴스. 어찌됐건 다 보면 코일하고 연관해 있어. 코일. 자, 코일에 자속의 변화를 주면 기전력이 만들어지고 코일에 전류의 변화를 주면 기전력이 만들어지고 자, 두 개 코일에 상호니까 전류의 변화를 주면 기전력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의미를 보세요. 의미. 자, 요게 우리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이다. 보시면 돼요. 우리 렌츠의 법칙은 넘어갈게요. 렌츠의 법칙은 반대 방향으로 우리 기전력이 만들어지는데 그거는 다 알고 계실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어찌됐건 지금 제가 이 그림을 넣는 건 뭐예요? 지금 코일을 감았어요. 코일을 이렇게. 코일을 감고 지금 자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석. 자석이 지금 자석을 이렇게 뿌리고 있다. 자, 다시 한번. 코일을 감았죠. 감은 다음에 자석을 이렇게 놨어요. 자석. 그러면 자석에서는 자석이 나오는데 자석이 100개 나왔다고 볼게요. 100개. 이렇게. 그러면 자석을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전기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왜 안 만들어져요? 뭐가 없으니까? 자석에 변화가 없으니까. 자석은 그냥 100개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100개. 변화가 없어. 변화가. 그러면 전기 안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서 자석을 쭉 넣었다 할게요. 자석을 여기다가 쭉 넣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을 때는 자석이 100개였는데 쭉 넣으면 이 코일에 세규하는 코일에 만나는 자석들이 더 늘어나겠죠. 예를 들어서 150개로 늘어났다. 그럼 원래 100개였는데 자석이 150개 늘었죠. 변화가 생겼죠. 그럼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뭐가? 기전력 전기가 만들어진다고요. 이거.
이거 식 암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원리 한번 보자는 원리. 이렇게. 자, 반대로 자석을 이번에는 넣었던 자석을 쭉 뺐어요. 쭉 뺐어. 그러면 150개에서 또 줄겠죠. 줄면 변화가 되니까 역시 기전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찌됐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자속의 변화만 주면 기전력이 만들어지네. 이렇게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속의 변화가 생기면 기전력이 만들어진다. 자, 그 기전력의 방향은 뭐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진다는 렌츠의 법칙인데 그건 생략할게요. 전자 유도 현상 얘도 좀 중요하게 봐주시고. 자, 이제 네 번째 발전기의 유도 기전력의 방향과 크기입니다. 자, 이제부터 발전기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발전기. 자, 개념은 자기장 내에 도체를 놓고 운동시키면 도체가 자속을 끊으면서 기전력이 발생한다. 자, 유도 기전력의 방향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우리 기기를 통틀어서 예를 들어서 직류 발전기의 원리로 적합한 거 물어볼 거예요. 발전기 원리에 적합한 게 뭐냐 물어볼 겁니다. 그럼 발전기 하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게 전자 유도 현상 나와야 돼요. 두 번째 뭐 나와야 돼요? 플레밍의 왼손 오른손. 자, 다시 한번 왼, 전, 오, 발 반드시 암기하세요. 왼, 전, 오, 발. 플레밍의 왼손은 전동기 이론이에요. 전동기 이론. 플레밍의 오른손은 발전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발전기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전자 유도 현상과 플레밍의 오른손 따져야 돼요. 오른손. 그 다음에 반대로도 물어봐요. 직류 전동기 원리로 적합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또 유도 전동기의 원리로 적합한 게 뭐냐 물어볼 겁니다. 또 동기 전동기의 원리로 적합한 거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얘네들은 무조건 뭐 나와요? 플레밍의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다시 한번 왼, 전, 오, 발. 플레밍의 왼손은 전동기, 오른손은 발전기. 자, 왼손 법칙 나오려면 전동이 나와야 돼요. 오른손 법칙 나오려면 발전기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전기를 물어보면 무조건 전자 유도 현상과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그다음에 전동기 물어보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요거 공통적인 문제예요. 자, 그럼 발전기는 뭐냐? 발전기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기를 만들어서 이 전구에 불 들어오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발전기의 구조인데, 발전기의 구성도인데, 자, 뭐가 있어요? 지금 자, 왼쪽과 오른쪽에 이게 뭐예요? 이게 얘네들이 뭐예요? 자석이죠, 자석. 자석에서는 뭐 나와요? 자석에 뭐 나와요? 속 나오죠, 자석. 자, 발전기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오른손. 자, 오른손 법칙에 가위바위보 하신 다음에 가운데 피면 돼요. 여기서 엄지가 뭐예요? 엄지가 도체의 운동 방향. 그 다음에 검지가 자기장. 그 다음에 중지가 기전력이에요. 그럼 발전기는 엄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검지 만드는 거예요? 중지 만드는 거예요? 발전기 뭐 만드는 거예요? 엄지, 검지, 중지 뭐 만들어요? 중지 만들죠, 중지. 여기 기전력이 전기예요, 전기. 기전력은 전기를 일으키는 힘이에요. 전기예요, 전기. 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얘를 만들려면 엄지하고 검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럼 엄지는 뭐라고요, 엄지? 도체, 운동 방향. 그 다음에 검지는요? 자기장이라고요. 그럼 자기장은 어디서 나와요, 자기장은? 자석에서 나온 자석. 우리가 자석은 안 쓸 거지만 이론적으로 지금 자석에서 자석이 나오니까 이 자기장을 만들 수 있는 게 자석이다. 그래서 여기 뭐 나왔어요? N극과 S극을 가진 자석을 놓은 거예요, 자석. 자, 자석에서는 이렇게 쭉쭉 뭐가 나와요? 이렇게 쭉쭉. 여기 나오는 게 뭐예요? 이게 나오는 게. 이게 자속. 자기장, 뭐 자기력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속의 기호는 우리가 뭐라고 써요? 파이라고 써요. 파이. 파이. 자, 용어 기호랑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검지 만들었죠? 검지. 검지. 자, 검지 만든 다음에 자속이 나오고 있는 공간에다가 뭘 놨냐면 이렇게 도체를 놨어. 도체. 이렇게. 도체. 이걸 우리는 도체라고 하면 도체. 도체. 자, 이렇게 선을 놨다. 선. 전기 만들어지면 흘려야 되니까 선 놨어요. 자, 그러면 자속이 나오고 있는데 도체를 이렇게 가만히 놨었어요. 그러면 전기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죠? 왜 안 만들어질까요? 맞아요. 자속의 변화가 안 생기죠? 지금 자속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냥 자속을 막고 있을 뿐 변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변화를 시켜줘야 돼요? 얘를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자속이 자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자속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속이. 근데 도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금 변화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변화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회전시키면서 끊었다 붙였다 끊었다 붙였다 이렇게 해요. 끊었다 붙였다가 이렇게 돌리면서 요거를 자꾸 끊었다 붙였다 해야 돼요. 자속에 변화를 준다고요. 변화를. 그래서 요 도체를 이렇게 돌려줘라 그럽니다. 돌려줘라. 그러면 이쪽 도체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네요. 얘는 이쪽 도체는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쪽 도체는 내려가고 있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도체의 운동 방향이라고 해요. 운동 방향. 이렇게. 그러면 기전력이 만들어지는데 기전력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자, 플레밍 오른손 법칙 한번 해볼게요. 자, 가위바위보 하신 다음에 가운데 거랑만 딱 피면 됩니다. 어찌됐건 전기가 얘가 돌아가면 전기가 만들어질 거예요. 왜? 자속의 변화를 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 도체부터 볼게요. 1번. 자, 1번 도체부터 볼게요. 자, 오른손 법칙에서 엄지는 운동 방향입니다. 운동 방향이 지금 올라가고 있네요. 그 다음에 검지는 뭐예요? 검지는 자기장이죠. 자기장은 항상 어디서? N극에서 S극으로 나와요. 자기장은 항상 N극에서 S극으로 나온다고요. 그럼 기전력, 가운데 손가락 기전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전력은 칠판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럼 기전력은 이 도체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다. 전기가 만들어진다 이거. 그 다음에 얘 볼까요? 얘. 자, 얘는 운동 방향이 얘는 올라가는 방향이었는데 얘는 이렇게 돌아가니까 얘는 내려가는 방향이죠. 그러면 운동 방향이 얘는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기전력, 여기 자기장은요. 항상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그러면 기전력 어디로 나와요? 기전력은 가운데 손가락이 앞으로 나오죠. 앞으로. 그래서 얘는 전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전기가 만들어졌는데 전기 이쪽 도체는 전기가 들어가고 이쪽은 나와서 이렇게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순환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그냥 발전기다 보시면 발전기. 자, 그럼 발전기는 결국 전자유도현상 이용하는 죠. 전자유도현상. 전자유도현상 나오면 무조건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 E는 N dt분의 d 파이가 나와야 돼요. 요 자속에 변화를 줘야 전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속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 도체를 돌려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 도체가 돌아가야, 즉 회전 에너지가 들어가야 전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발전기다 보시면 돼요. 발전기. 그리고 발전기에 관련된 이론은 전자유도 현상과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다. 이 두 개만 기억해 주세요. 전자유도 현상,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이렇게. 이게 발전기입니다. 자, 그럼 발전기에서 전기가 만들어졌는데 그 전기의 크기는 얼마냐? 얼마나 만들어졌느냐? 그 크기 계산식을 한번 볼게요. 자, 유도 기전력의 크기 얘는 별표 5개는 아니어도 한 4개 정도 한번 가져갈게요. 유도 기전력의 크기입니다. B는 뭐예요? B. 얘가 자속 밀도예요. 자속 밀도. 그 다음에 L은 도체 길이. 도체 길이. 그 다음에 V는 주변 속도예요. 속도.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그냥 지우세요. 우리 세타는 각도인데 우리 직육에서 각도는 무조건 90도 줄 겁니다. 90도. 그러니까 사인 90도는 1에 1. 그래서 사인 세타는 적용 안 해도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E는 B, L, V 이렇게 암기할게요. E는 B, L, V.
BLV. 자, B는 뭐라 그랬어요? B 자속 밀도. 자속 밀도나 자속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그림에서 자속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전기 많이 만들어진다고요. 여기 자속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전기 많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L은 뭐예요? L 도체 길이. 이 도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전기 많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코일 많이 감아라 그럽니다. 코일. L 도체 길이. 그 다음에 V는 뭐예요? V는 주변 속도. 이건 뭐예요? 얘 돌려줄 거잖아요.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면 전기 조금 만들어져. 조금. 근데 이렇게 빨리 돌리면요. 전기 많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속도도 빠르면 빠를수록 전기 많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는 BLV 꼭 암기하세요. 이는 BLV. 자, 여기까지가 우리 발전기입니다. 우리 발전기 이론, 여기서 시험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 이론을 알아야 뒤에가 좀 수월한 거예요. 그래서 발전기 이론 다시 한번 정리. 마지막. 발전기 하면 무조건 두 가지 이론 떠올라야 돼요. 발전기. 첫 번째 이론이 어떤 이론? 무슨 현상? 전자 유도 현상. 전자 유도 현상 하면 무슨 법칙 떠올라야 돼요? 이는 마이너스 N D 이거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자속의 변화를 주면 기전력이 만들어진다. 꼭 생각나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또 무슨 법칙? 플레밍의 왼손 오른손. 이거 헷갈리죠? 오른손 법칙이 떠올라야 됩니다. 자, 오른손 법칙에서 엄지, 검지, 중지가 있는데 검지가 뭐예요? 검지 자속 자기장이라고요. 자속 자기장은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얘는 어디서 만들어져요? 영구 자석에서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 자석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만들 거예요? 얘네들을 전류에 의해서 만들 겁니다. 전류에 의한 요 자기장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발전기는 요것만 알자고 요거. 다시 한번 발전기는 무조건 전자 유도 현상이다. 자속의 변화를 줘야 전기가 만들어지더라. 그러면 그 법칙 관련 법칙은 우리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 떠올라야 됩니다.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 그리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떠올라야 되고요. 플레밍 오른손 법칙에 엄지, 검지, 중지가 있는데 검지가 중요하다. 자기장. 이 자기장은 자석에서 나오지만 자석은 안 쓸 거다. 우리가 전류 흘려줘서 그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을 만들어낼 거다까지만 발전기에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전기의 기전력식 E는 BLV. 그러니까 자속이 크면 클수록 도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전기가 많이 만들어진다. 자, 이론 마지막 이론 기초 이론 마지막입니다. 자, 다섯 번째가 전자력 방향과 크기입니다. 자, 전자력 나오면 한 전동기다 보시면 돼요. 전동기. 자, 전동기의 대표는 누구라고요? 선풍기. 자, 선풍기 날개가 돌아가는 게 전동기입니다. 그러면 선풍기 날개가 왜 돌아요? 왜 돌아요? 그 날개를 돌려주는 어떤 힘이 작용하겠죠? 그 힘이 전자력이에요. 전자력. 그러니까 선풍기 날개가 돌아갑니다. 왜 돌아가느냐? 선풍기 날개를 돌려주는 어떤 힘이 작용한다. 그게 전자력입니다. 전자력. 자, 그럼 전자력의 개념이 밑에 써 있습니다. 전자력. 자기장 내에 도체를 놓고 전류를 흘릴 때 도체가 받는 힘을 전자력이라고 한다. 이 개념 자체는 문제 나오진 않아요. 그냥 이렇구나 정도 보시면 되고, 전동기 나오면 무조건 뭐 떠올라야 돼요? 요거 떠올라야 돼요. 뭐 직류 전동기를 물어보든 동기 전동기를 물어보든 유도 전동기를 물어보든 그 원리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 고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전동기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했으니까 왼손 법칙 한번 볼게요. 왼손 법칙에 엄지가 전자력, 검지가 자기장, 중지가 전류예요. 그러면 전동기에서는 뭐 만드는 거예요? 엄지 만들어요? 검지 만들어요? 중지 만들어요? 누구 만들어요? 중지? 엄지?
우리 전자력은 전동기 날개 돌려주는 힘이라겠죠? 그러니까 엄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엄지. 전동기에서는 얘 만드는 거예요. 얘. 그럼 엄지를 만들려면 검지하고 중지 있어야 되겠죠? 반드시. 그러면 검지가 뭐예요? 검지가 자기장. 그 다음에 중지가 전류예요. 그러니까 전동기에서는 검지, 자기장 만들려고 반드시 뭐 놔야 돼요? 자석 놔야 돼요. 자석. 그 다음에 중지 뭐예요? 전류. 그래서 전류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선풍기 보면 전동기 돌리려면 전기부터 꽂아야 돼요. 전류 들어가야 되고 선풍기 내부에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여기 자석을 막 뿜어내고 있을 겁니다. 자석을. 그래서 여기 도체가 있으면 얘가 우리 발전기에서는 얘를 그냥 누군가가 돌려줬는데 전동기는 누군가가 돌려주지 않고 자기 혼자 스스로 돌아가더라 겁니다. 이게 그냥 전동기 이론이에요. 전동기. 다시 한번 전동기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적용됩니다. 왼손 법칙에서 엄지 만들어내겠다는 게 전동기예요. 그래서 엄지가 만들어지려면 검지랑 중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검지, 자기장 만들려고 자석 놨고요. 그 다음에 중지, 전류. 이 도체에다가 전류를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전류 넣어줬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누구의 방향을 알아보는 거예요? 요 전자력의 방향을 알아보는 거예요. 전자력 방향. 전자력. 힘이 어디로 작용하느냐. 지금 결론은 나와 있어요. 이쪽 도체는 아래로 작용하고 이쪽 도체는 위로 작용한다. 요게 뭐예요? 요게 전자력이에요. 그러면 날개가 어떻게 돌아요? 날개가 이렇게 돌아가는 이렇게. 이게 전동기다 보시면 돼요. 전동기. 그럼 왼손 법칙에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까요? 자, 가위바위보 하신 다음에 가운데가 딱 펴면 이게 플레밍 왼손 법칙이에요. 자, 왼손 법칙에서 먼저 이쪽 도체부터 볼게요. 이쪽 도체의 힘의 방향이 맞는지. 자, 자기력선, 자기장은 반드시 N극에서 S극. 그 다음에 전류가 지금 전류가 어떻게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전류가 들어가서 이 도체에 이렇게 가죠. 이렇게 여기 전류 I. 그 다음에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속은 N극에서 S. 가운데 손가락이 전류니까 전류가 지금 어떻게 돼요? 들어가죠. 들어가요. 힘이 어디로 나와요? 밑으로 나오죠. 밑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쪽 도체는 힘이 아래로 받아요. 자, 얘는요. 자기장은 똑같아요. N극에서 S. 그 다음에 전류 가운데 손가락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면 힘은 어디로 받아요? 위로 받아요. 위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 힘 방향은 뭐냐? 힘 방향은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아가야 돼. 이렇게. 전동기는 계속 회전하는 거예요. 회전. 이렇게 회전하려면 자, 여기 힘 방향, 여기 엄지만 보자. 엄지가 이렇게 180도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겠죠. 내려오려면 이렇게 바뀌어야 돼. 이렇게. 다시 올라가려면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힘이 내려와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내려와야 되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힘이 자꾸 바뀌죠. 바뀌면 힘하고 같이 또 바뀌는 게 있어요. 어떤 거예요? 어떤 손가락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중지가 바뀌고 있죠. 중지가 뭐라고요? 중지가 전류. 그러니까 이 전류의 방향도 바뀌어줘야 돼요. 전류의 방향도 이쪽 도체가 만약에 들어가는 방향이었으면 여기서는 나오는 방향으로 바뀌어줘야 돼요. 바뀌어주기 위해서 얘를 끊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게 전동기다 보시면 돼요. 뭐 이론적으로 중요한 이론은 아닌데 이따 동영상 하나를 볼 거예요. 그때 이런 이론들이 하나 나올 겁니다. 이렇게. 발전기도 똑같아요. 원리는. 근데 발전기는 여기를 원동기가 돌려줘요. 발전기 한번 잠깐 볼게요. 발전기는 얘가 원동기라고 하는데 원동기. 얘가 막 돌려줘야지 전기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전동기는 얘를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전동기하고 발전기 차이점입니다. 여기가 전동기. 그러면 전동기도 요 전자력의 크기가 있겠죠. 전자력 크기. 자, 그거를 우리는 전자력 크기 F라고 합니다. F. 전자력 힘인데 힘은 B, L, I 사인 세타다 보시면 돼요. B, L, I 사인 세타. 자, B가 뭐라고 했어요? B 자속 밀도. L은요? 도체 길이. I는요? I는 전류. 그러니까 자속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전류 센 거면 셀수록 그죠? 그다음에 사인 세타는 각도가 뭐냐면 이 자속과 도체가 이루는 각도가 사인 세타예요. 세타. 얘가 이루는 거 세타. 근데 얘는
직류기는 항상 90도죠. 90도. 그렇기 때문에 사인 90도는 1이니까 여기는 빼도 됩니다. 없애도 돼요. 그래서 BLI. 우리 발전기에서 E는 BLV. 전동기에서 전자력은 BLI. 여기까지 암기하자고요.